네,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장종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세를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는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올렸던 부분들을 횡보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계획했었던 그 부분을 가는 겁니다. 일단 바닥은 잡았죠. 바닥은 잡아서 상승 흐름을 유지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자, 상승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지금 탄핵 2차 소추에 대한 부분들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14일날 표결이 다시 들어갈 텐데, 가결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결이 굉장히 우세해 보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만기일 지나고 그 상황까지는 뭐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 시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차익 매도가 한 번씩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보합세, 강보합세였다가 지금 약보합세로 살짝씩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별주들은 그냥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상승했었던 부분들 한 5% 올랐던 것이 지금 한 3%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상황은 오늘도 좋긴 합니다. 오늘도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죠. 자, 요게 문제거든요. 요거 지금 내려오는 거. 요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자, 아침에 상승을 10시 정도까지는 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아침에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떨구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기관들이 살짝 방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우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자,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올라왔었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 지지가 좀 강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 탈출 그런 부분들 좀 모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아침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거봐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지 그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수급이 변화가 된다라면 네, 지지점을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오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떴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여기 이평선 모이는 구간에서 아래로 밀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조금 더 내려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주간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부분은 외국인들 매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고 외국인들 매도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만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기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저항대 코스피 지수는 한 2450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가 지나고 흐름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수급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더 나타나 줘야지 될 것 같고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연기금 쪽은 매도를 보이다가 매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 따라서 금융투자도 지금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지금 1000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금 규모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건드리지 않고 있고 중소형주 쪽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부담은 외국인들이 모두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라면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 포인트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이 약세 보이고 있죠. 네.
큰 약세는 아닙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뭐 별로 없지만 일단 보합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네이버가 가장 강한 종목, 그 다음에 기아, KB금융 이런 순서고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0점 몇 프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뒤로 넘어가면 상승한 종목이 제법 보이죠?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중소형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 포인트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고 있는데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것도 분봉 체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아침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낙폭 자체를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하락하고 있죠. 네. 시총 상위 쪽에 있는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니까 분위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신성 델타테크가 미친듯이 또 올라오는데 얘는 왜 올라가는지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때 한번 팔았잖아요. 여기 17만 얼마였던가요? 네. 거기 반토막 수준이긴 한데, 야,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죽어 있다가 3만원,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초전도체가 또 다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양자 컴퓨터 때문일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개별주 쪽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코스닥 쪽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네, 내려간 것도 있지만 상승적이 조금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별주 쪽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느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등락 현황도 한번 보죠. 거래소 쪽에서는 753개 상승이고요. 156개 하락입니다. 아까 아침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432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232개인데 요것도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어제보다 많은 건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침보다도 조금 줄었다.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도 한번 볼까요? 오늘 상승률 보시면 캐리소프트, 동원금속, 디젠스 뭐 이런 식으로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좀 있고요. 상한가 종목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뭐 탄핵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메디앙스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취업 관련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왜냐면 대선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공약 뻔하잖아요. 네. 저출산, 뭐, 취업, 뭐,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도 무조건 해내겠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 형태고요. 오늘도 올라간 종목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9% 이상까지는 110개나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쭉 내려보면은 5.53 정도 나옵니다. 네, 제법 높은 편입니다.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 살펴보시면 테크윙, MBC,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죠. 특히 이재명 관련주들 하락세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변동성,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이제 9개 정도로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낙폭 자체도 크진 않을 것 같은데 1% 정도, 그러면 플러스 한 4%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저는 4%까지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글쎄요, 대형주가 보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대형주가 보합이면은 그쪽에서는 밀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올라간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1.5, 1.23 왔다리 갔다리,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에서 1.5 정도 사이, 그 정도 상승이 나왔을 것 같다 보여지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나오죠. 차익 매도일 거예요. 네. 뭐 연기금은 안 팔았을 것 같긴 하는데 투신 쪽이나 뭐 다른 쪽에서 매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매도가 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신성 델타테크를 사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성 델타테크, 네이버, 오늘은 그 조선주도 올라오죠. 현대미포,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네, 카카오 쪽 매수 계속 들어와 줍니다. 네. 그다음에 만도 움직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 매도는
테크윙, LG엔솔루션 뭐 등등등까지 포함시키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종목군들은 약간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원전 관련주들 오늘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상승 폭은 또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우리 금융주주, 은행주 사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게임주, 뭐, 이렇게들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수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 매도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성전자,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금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규모가 크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 18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오후에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오전 매수보다는 오후 매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찌감치 달려들지 마시고, 시장 진정세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 반등 시점 이용해서 공략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전 매수보다는 오후 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만 꼭 기억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실 때는 고배당주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